걷다 보면 그럼 나 이대로라면 그냥 어쩌면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귀찮다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 때문에. 전업지병 기간에는 밥 먹으면 무조건 1시간씩 걸었어요. 그랬고 그 이후에는 직장에 나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직장을 제가 도보권으로 다녀요. 걸어서 10분. 그러니까 출근, 퇴근, 점심까지 하면 그게 한 1시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꼭 1시간씩 운동 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걷기만 하잖아요, 제가. 이게 운동인가?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아령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령 운동 좀씩 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헬스 자전거. 그리고 또 그것만 안 되면 이제 그 트램펄린이라고 하잖아요. 방방 뛰는 거. 그걸 또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에 놓고 그 밖에 풍경 보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나갔을 때는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틈틈이 짬짬이 할 수 있는 걸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게. 물을 마시고 싶으면 큰 컵에 왕창 떠놓지 않고요. 나눠서 조금씩. 그러면 이제 또 움직이고. 그리고 뭐 그 복압기도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뚝 떨궈 놓고 꼭 일어나야지 걔를 집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운동 충분해. 안 부족해. 이렇게 저를 좀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 이거는 한 2개, 3개 정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중증해제가 22년 8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뭐 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활명에서 먹던 그 식사 그대로 채식으로 아니면 이제 콩, 두부 이 정도 생선, 그러니까 활명에서 먹던 거 기준으로 먹어요. 그렇게 먹는 거를 23년 말까지 제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갈 때는 도시락, 그리고 이제 식당에 요즘에 1인 1메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거 싸가니까 1인분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독으로 1인분일 때는 들고 와도 되고, 안 되면 그냥 다른 분이 먹는 거.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거의 초반에 안밍아웃을 했어요. 회식 가자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예 저한테 초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 회식에 참석 안 한다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당연히 저 안 불러요. 회식한다 그러면 대부분 고기 드시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자기를 지켜가는데 무기가 하나씩 생겨요. 나 요거를 꼭 해야겠다. 근데 그게 저는 야채 스프였고요. 기록한 거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병원에서 생활할 때는 여기서 주시니까 안 하는데 집에 가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했는데 제가 그거를 거의 계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증 해제되고 나서인 것 같은데 나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귀찮기도 하고. 한 열흘인가 지나니까 제가 그 밥만 대강 먹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다 대강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야채 스프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야채 스프를 지금까지 만들어 먹어요. 뭐 그냥 처음에는 히포크라테스 스프라는 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제철에 나오는 거 그거 많이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하나 더 해요. 토마토 요럴 때 토마토 병조림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비쌀 때 그거 넣어서 해 먹고요. 제가 안 적으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했던 게 이렇게 막 해도 제가 이 치유의 길을 가는 데서요, 이렇게 삐끗하고 빠져나와요. 그럴 때 저는 여기에 계속 왔어요. 직장 초반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중증 해제 되기 전까지는
주말에 입원을 했어요. 오면은 밥 주시죠. 집에서 하던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오면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곳이니까 저도 너무 좋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식사를 먹으면서 제가 이탈했던 마음을 다시 챙겨가고 그렇게 해서 쭉 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 제가 암 진단 전에요. 그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려고 애쓰다 보니까 잠이 더 안 오잖아요. 거의 막 5시나 돼야 약간 지쳐서 잠깐 잘 정도로. 그래서 암에 걸린 것이 물론 스트레스가 가장 크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잠을 못 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이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게 첫째 이제 햇볕 속에서 운동하기. 햇볕이 저는 저희 치유에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경피독을 피하려고요. 화장품, 샴푸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로션도 안 발랐어요. 그리고 맨 얼굴에다 모자만 이렇게 눌러 쓰고 이럴 때도 막 돌아다녔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이제 제가 치유하는데 필요한 건 다 취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 어제 못 잤어 이러고 누워 있으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어났어요. 그게 제 수면 습관 바꾸는데 좀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는 암막 커튼. 저희 집은 창에 거의 대부분 암막 커튼이에요. 잘 때 빛을 다 차단하려고. 그리고 온도를 또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암 환자는 저는 이제 체온을 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너무 뜨겁게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가 잘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찾다 보니까 약간 서늘한 게 자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겨울에만 빼고는 창을 한 1cm 정도 열어놓고 자요. 이렇게 좀 바람이 통하라고.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요. 핸드폰이요. 직장에 나갔다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도 약간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재밌는 거 하나는 봐야지 이러고 하나 보다 보면은요 1시간이 훌쩍 가요. 그러면 제가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많은 걸 하잖아요. 저녁 먹고 운동하고 또 나이트하고 그리고 그냥 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잡으면 그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저희 가족한테 핸드폰을 줬어요. 내일 아침에 날 책임지고 깨워줘라. 그래서 핸드폰을 멀리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요맘때도 굉장히 잠을 못 잤어요. 그게 제가 그 치과 치료를 심하게 하면서 이게 몸이 또 이게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그래서 그냥 안 잤어요. 그냥 안 잘래면 잠이 안 오면 자지 마 이러고 책을 막 봤어요. 근데 제가 잠이 안 오니까 도서관에서 잠에 관한 책을 막 빌려다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7권을 봤더라고요. 근데 책이 얇은 책이어서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책 보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꺼운 책 재미없는 걸 잡았어요. 재미없어야 잠이 오잖아. 재밌는 내가 필요하면 이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꺼운 책을 보니까 잠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잠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아보자. 설마 내가 며칠 못 잔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감정 흘려보내기예요. 이게 제가 왜 못 자나 라고 이제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흘러가지 않은 감정이 암까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작게 쌓인 것이 그날 잠을 안 자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잔 거는 감정이 흘러가지 않아서 결국은 내가 암을 만났었구나. 그 얘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 거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가 오늘 되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인간관계예요. 제가 처음 치유기 발표할 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저는 남의 말 되게 안 듣는 사람이라고.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경청을 못 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심각하게 깨달은 게 올 초에 제가 KAC 자격증에 도전을 했어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올리브님이 8년을 저를 보시면서 이걸 해야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근데 제가 되게 고집을 부리면서 저는 코칭을 그냥 제가 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올 초에 문득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남편하고 좀 자주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소통을 잘 하려면 코칭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시작을 했고 진짜 제가 만나야 되는 저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코칭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배우면서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되게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을 얼굴에 다 표시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화나면 화났어. 우울하면 우울해. 이렇게. 근데 직장을 다녔던 어렸을 때 그걸로 야단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닌 선생님도 아닌 누가 나를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상급자였겠죠. 이렇게 하면은 비난받는구나. 그러면서 얼굴에 감정 드러내지 말래요. 나이 진짜 20살 갓 넘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표정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표정인 사람이 됐고 웃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저는 그때는 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문제는 저 사람한테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편도 되죠. 제 자식도 될 거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문제라고 제가 이제 막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감정 만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을 배우는 과정에서 코칭에서 이제 첫 번째 제가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저분은 분명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그로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이 여기서 딱 막히고요. 감정도 여기서 딱 막히고 숨이 막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못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경청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공감을 못하네. 사람하고 소통이 참 안 되는구나. 그것의 원인은 경청을 못하는 데 있고 이렇게 저를 하나하나 찾아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활명에서 있었던 그 많은 프로그램들로 저를 만나갔는데 그때 그 코칭 과정 중에 되게 큰 이슈 2개를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힐링 서클을 도망을 다녔어요.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저는 그렇게 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는 감정 2개를 만나고 나니까 좀 많이 이완도 되고 그리고 제가 가야 될 방향도 잡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대강 좀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KAC 할 때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책도 읽고요. 코칭에 관련된 책도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제가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부터 제가 업무가 조금 많아져요. 2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는 끝에 제가 이게 또 뭔가를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감정까지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막 날카로워진 거를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거를 KPC를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접수를 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다른 분들 갈 때 나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나만 또 이렇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저한테 그렇게 접목을 시켰어요.
암에서 낫고자 한다면 적어도 100일은 이 내가 생활해 왔던 이 환경에서 벗어나 봐라. 그래야 내 습관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이 나한테 그 시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장문으로 아주 그냥 정중하게 한 바닥 써서 보냈는데 코치님이 에이 그냥 말씀하시지. 약간 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썼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저는 또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냥 부탁하고 거절해도 되는데 난 그걸 못했네. 이것도 또 알아차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던 거를 다 멈췄어요. 책도 안 읽고 저희 그 독서 멤버들하고 읽어야 되는 책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때부터 놀았어요. 모르겠다. 나 그냥 놀을래. 딱 해야 되는 것만 빼고 그때는 제가 운동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너무 지쳐 있는 상태고 그냥 쉬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보통 이게 대강하고 주말에는 완전히 그냥 뒹굴뒹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또 가서 눕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그전 같으면 제가 뭘 안 하는 상태가 너무 불안해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저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제 감정이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켜봤어요, 그날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함이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하고 우울하고 분노를 하면 제가 얼굴에 막 표를 냈던 사람인데 그거를 비난받으니까 이거 위험한 거구나.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돌보는 걸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 20대 때부터. 어렸을 때는 뭐 물론 엄마 아버지한테 또 야단도 많이 맞고 했겠지만 그거는 저를 이제 키우시고 낳고 키우신 분들이니까 별로 뭐 억울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올라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느꼈던 걸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전에는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거 나쁜 거야. 위험해. 이거 보면 안 돼. 이렇게 했고 우울한 감정과 요거 숨기는 감정, 얘네 둘이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만날 틈도 없고 얘네 둘이 매일 싸워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감정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제가 8년 동안에 수차례 받았거든요. 코치님들한테.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은 패턴인 거 모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다고 하시지?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면 결국 가서 보면 같은 습관에서 제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3명이 만난 것 같아요. 3사람의 저가. 우울한 저, 요거를 밀어내려는 저, 그리고 이걸 바라본 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요거 2개를 하지 말아볼까? 그래서 그냥 제 감정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 우울하지. 그래서 저한테 왜 우울한지 찾아가지고 막 공감도 해주고 막 지지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 너 지금 우울해. 우울할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왜 그게 나빠.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막 저를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감정을 만나라. 저 그동안에 저 되게 비난 많이 했거든요. 만나라고 하는데 나는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언제나 돼야 그 감정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비난을 막 했겠죠. 야단도 치고 넌 도대체 언제 그걸 해볼래? 막 이랬는데 그날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쉴 틈을 줬고 KAC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왜냐면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제가 일방적으로 코칭을 받을 때는 남의 감정을 살피는 걸 몰랐는데 머리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그분의 시간에 마땅한 그걸 제가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감정 살피는 걸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의 감정을 통해서 제가 저를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처럼 보는 것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고객일 때도 제 것을 보는데요. 남의 것을 보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년 만에 드디어 제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게 뭔지 좀 느껴봤고요. 그리고 이게 되니까요. 제가 그 좀 범위를 넓히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들한테 이거 공감이나 반영이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막 음식 쓰레기를 버려주면 고맙잖아요. 그럼 그전엔 고마워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제가 한 3단 콤보로 나가요. 어머 고마워.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 이런 걸 해주는 남편은 자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도 부드러워지고 저도 부드러워지니까 남편이 저한테 혹시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은 지금 무슨 감정이길래 어떤 욕구가 있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약간 떨어뜨려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하고 제 욕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편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어떻게 남편이 돼갖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이래서 막 분노도 올라오고 막 억울함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제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남의 감정, 욕구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관계가 편안해지고 아 이게 소통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이게 상황이 좋아지니까 제가 신나서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역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 정말 안 하는 사람인데요. 아, 나 그런 칭찬 너무 좋아해. 아, 나 그런 거 많이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정말 이 아이 같은 마음도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날 기뻤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데 제 남편도 이 불안감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있으면 지금 현재를 못 살잖아요. 미래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이걸 해야 돼 이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매번 희생을 당하는데요.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사고 안 쳐서 큰 문제만 안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한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별 대꾸를 잘 못했어요. 좀 충격도 받았고 제가 안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남편을 살피는 게 아니고 와 이제 나 편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편하니까 애는 뭐 그냥 더불어서 따라서 그냥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이 이 소통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 이제 5번째 이제 호흡인데요. 사실 저 호흡 잘 못해요. 이게 긴장 올라오면 호흡 바로 깨져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느꼈던 게요. 감정이 흘러가니까요. 호흡은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막 남편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 여기가 답답해요. 여기가 막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원장님이 감정을 만나라 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에는 지금은 이런데요. 초반에는 그 호흡이 잘 됐다면 제가 암에 걸릴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라이트를 정말 알려주신 대로 엄청 열심히 했었고요. 그래도 맨날 여기에 있었어요, 호흡이. 왜냐하면 머리로 라이트를 했으니까요. 몸으로 들어가서 몸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시점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못했었거든요. 근데 감정이 흘러가는 걸 느끼고 나서는 이게 편안하게 내려가고요. 그리고 직장에 갔을 때는요.
몇 년을 쉬다가 약간 지친 상태로, 그때도 제가 그 휴먼 디자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MG예요.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제 것이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라서 어느 날 너무 무기력해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체력적으로 안심이 안 되는 상태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라이트에 더 집중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막 교감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목하고 어깨가 맨날 아프고, 그러면 제가 이제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찾아서 가가지고 가장 빠르게 호흡이 내려갈 수 있는 게 이게 뒤꿈치를 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때는 한 번만 해도 이게 효과가 있는데요. 그때는 최소 5번은 했었어야 돼요. 이게, 와, 그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걸 아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글씨 누가 보던 말던 이렇게 그 써놔요. 명문자세. 그래서 그걸 눈에 마주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했던 게요.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릴 때 외발서기 하고, 그냥 가볍게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틈틈이 다 했었어요. 제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배운 대로 되게 열심히 그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자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그 천쟁부를 하고, 그리고 또 막 지쳐요. 천쟁부를 하고 이게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안 되는 걸 제가 알면 이렇게 그 브릿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발끝치기, 그리고 또 발목 펌프 이런 것, 그렇게 해서 제가 초반에는 저를 지켜나갔던 것 같고요. 아, 그러면 나는 그동안 뭘로 다 나를 지켜왔을까? 치유를,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치유 도구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감 서클이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마 그게 힐링 서클, 치유 한마당으로 이제 약간 확장이 됐고요. 여기 공감 서클에서 올리브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었고요. 아, 그 고등학교 그 선택을 할 때, 그때 제 뜻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억울했고,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휴먼 디자인. 제가 저라는 사람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휴먼 디자인 제 거 리딩 해주실 때 그게 저라고요. 아, 하나도 인정이 안 됐어요. 완전히 반대로 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게 나라면 한번 어디 변화해가 볼까? 이래서 얘가 두 번째 치유 도구였고요. 세 번째는 라이트예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어서, 이게 이단 분리가 돼 있잖아요. 몸하고 마음하고 걔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도구였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코칭.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코칭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후원 환경. 이제 뭐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는 활명 이 자체. 제가 흔들흔들 이게 제가 멘탈이 나가서 또는 아무거나 집어먹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핑계는 막 만들어요. 초반에는 이제 입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중증 해제가 되고 나서는 여기 남아 계신 그 환우분들 만나러 온다는 핑계로 와서 밥 먹고 가고요. 그러면 아,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먹어야지, 뭘 먹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은둔근 독서 모임이 저한테도 큰 후원 환경이었어요. 초반에는 제가 지금도 책은 많이 읽는데, 책을 통해서 멘탈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올라올 때 책을 책에서 도움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혼자 하다 보니까요, 30분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어도 1시간은 하고 싶은데 이걸 누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같이 할 때 에너지가 더 커지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줌으로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저를 지켜오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그 도구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8년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는 날도 많았고요. 아,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랬던 시간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를 관리했던 계기는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뭐 조영제도 맞아야 되고 무슨 주사를 막 맞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조영제조차도. 그래서 제가 막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휴게실 같은데 그 소파 막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들어 누워갖고 집에를 어떻게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쉬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그 의문이 들은 거예요. 만약에 정기검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에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거의 중증 해제되기 전에 병원을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자연치유인데, 그럼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버거워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멈췄어요. 그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약간 긴장되잖아요. 다른 분들 어지간하면 다 하시는 거 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식이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오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치유란 뭐냐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게 최근에 생각한 거라 말로 잘 안 나와요. 치유라는 건 어디까지 가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계속 나답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거 매 순간 느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나한텐 치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